안녕하세요. 오늘 현직자 진행을 맡게 된 정예린입니다. 저희가 오늘 모셔온 분은요, 숭실대학교 벤처중소기업학과 교수님 한용희 교수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그럼 간단하게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한양대학교 산업공학과를 이제 졸업하고 미국의 이제 조지아텍이라는 곳 산업공학과에 이제 석박사를 졸업하고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에서 이제 책임연구원으로 한 6년 정도 근무를 하다가 2011년부터 이곳 숭실대학교 벤처중소기업학과에 부임해서 한 13년 그 정도 이제 된 한용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현직자라는 프로그램 자체가 예. 이색적인 직업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이색적인 직업이라고 하기에는 사실 흔한 직업이긴 한데 이 벤처중소기업학과가 사실 좀 특이하거든요. 맞아요. 사실 제가 알기로는 국내에서 최초로 개설된 예. 과라고 예. 아는데 여기선 대체 어떤 걸 배우는지 그리고 또 이제 교수님께서는 어떤 과목을 가르치고 계시는지 이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벤처중소기업 학과라는 과 자체는 경영대에서 이제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영대에서 배우는 모든 내용을 다 배우는 이제 창업에 필요한 과목들, 그 다음에 어떤 스킬들 이런 거를 배워서 나중에 이제 회사로 나가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배운 거를 살려서 이제 실제로 창업을 이제 할 수도 있는 요런 데 이제 특화되어 있는 과라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요런 쪽으로 이제 개설이 됐고 이제 비슷한 학과들이 많이 생기긴 했는데 아직도 인서울 대학 중에서는 유일한 학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냥 경영에 대해서 배운다면 요즘 좀 취직도 잘 안 되니까 차별화죠, 일종의. 창업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과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예, 왜냐하면은 지금 대기업에서도 그런 그냥 단순하게 이제 경영만 배운 사람들이 아니라 약간 이제 기업가 정신이라고 하죠. 맞아요.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좋은 아이템이 생겼다 하면은 사내 창업의 형태로 이제 스핀오프를 시켜서 서로 위닝 관계 거기서 그런 어떤 스핀오프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그 모 회사에서 지분을 대고 뭔가 이제 밀접한 연관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그 회사가 잘 되면은 대기업 입장에서도 미래의 먹거리를 창출하는 부분도 있고 특수 관계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나쁠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장려하는 분위기고 그런 게 아니더라도 그냥 기계적으로 수동적으로 회사를 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창업자, 내가 이제 어떤 회사 오너라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회사를 다니게 되면 훨씬 더 이제 회사를 재밌게 다닐 수 있고 회사도 이제 퍼포먼스가 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도 더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학생분들을 가르치실 때 가장 신경 쓰시는 부분이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 벤처 중소기업 학과가 속한 경영대 자체가 솔직히 말하자면 예전에 비해서 취업이 좀 잘 안 되고 있는 편이에요. 옛날에는 어떤 인문대나 사회대 이런 데를 안 가고 경영대로 온다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근데 저도 이제 삼성전자에 있었는데 이제 뭐를 느꼈냐면은 옛날에는 이제 영업을 하려면은 경영대에 나온 친구들을 뽑았어요. 왜냐하면 걔네들이 마케팅을 배우니까. 그렇죠. 근데 요새는 어떤 게 트렌드냐면은 그 친구들이 기술을 몰라요. 기술 설명 못 하는 거야. 새로운 제품이 나왔어. 그래. 너 한번 설명해봐.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얘도 몰라. 근데 공대 친구들을 뽑아서 마케팅을 가르치면은 걔네들이 더 잘해요. 왜냐면 마케팅이라는 게 솔직히 말하자면 이게 약간 폄훼하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경영이라는 학문 자체가 뭐 엄청난 백그라운드가 있어야 이해를 하고 이런 게 아니라 현업에 가서도 사실 얼마든지 배울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양하게 많이 배우는 건 맞는데 이게 굳이 엄청난 백그라운드가 없다 하더라도 바로 현업에서 배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그 친구들이 더 잘해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서도 잘 안 뽑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갈 데가 없어요. 경영대 학생들이.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그러면 경영대 학생들의 가치가 없냐? 그건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경영대 학생들은 저도 이제 공대 출신이라 그걸 잘 아는데 경영대 출신들은 공대 출신들의 좀 어떤 부족한 약간 외골수적인 부분, 기술만 쳐다보는 부분, 전체를 쳐다보지 못하는 이런 거를 이제 선천적으로 잘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양하게 배우고
CEO를 가르치는 네. 기본적인 어떤 회사의 경영을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CEO의 관점에서 이제 보는 그런 게 훈련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계속 이제 얘기를 하는 게 네. 기술의 핵심은 알고 있어야 되고 얘기는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은 네가 틀림없이 자리가 있고 경쟁력이 있으니까 그걸 해라라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고 제 백그라운드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AI나 지금 말씀드린 반도체 어떤 기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핵심적인 부분을 이제 알고 있으라고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하는 그런 편입니다. 맞아요. 요즘 또 AI도 많이 유행이기도 하고 예. 하는데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삼성전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삼성전자 연구원에서 이제 교수님으로 오신 걸로 아는데 예. 왜 갑자기 연구원에서 교수님으로 이제 직업을 바꾸게 되신 건지 그 계기가 좀 궁금해요. 삼성전자 안에도 박사님들끼리는 서로 교류가 다 있어요. 특히 제가 나온 산업공학과 박사님들이 한 열 몇 분이 거기 계신데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축하를 해주셨어요. 심지어 한 분은 저랑 같이 학교를 옮기셨어요. 항공대학으로 옮기셨는데 네. 면접 가서 그분을 뵌 거예요. 그래서 놀랐는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네. 돈은 회사에서 확실히 더 잘 줘요. 잘 주는데 회사가 좀 많이 힘들어요. 네, 올해 이게 맞는 사람도 있는데 적성에 맞고 잘 맞는 사람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삶의 질이 많이 안 좋아요. 현업에서 바닥을 박박 구르는 느낌이라서 굉장히 회사에서 인정도 못 받고 일은 일대로 힘들고 내가 전공한 거 살리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분들은 다들 못 도망가서 안달인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사실 전공을 살리기에는 교수님이 좀 더 직업적으로 좀 더 좋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긴 하네요. 예, 왜냐하면은 회사는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하라는 거를 이제 수동적으로 그렇죠. 해야 되는데 교수는 자기가 할 일을 자기가 만드는 스타일이라서 맞아요. 예, 만족도가 낮을 수가 없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되니까. 그렇죠. 예, 돈은 좀 못 벌더라도. 아무래도 이제 인공지능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고 계신데 최근에 제가 메간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이런 영화들에 나오는 장면을 보면 인공지능이 너무 발전해서 세계를 정복하고 약간 이런 맞아요. 이야기들이 보통 예, 많이 나오죠. 나오죠. 예. 현실화될 가능성이 좀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은 네. 현실화된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게 언제가 될지도 사실은 불확실해요. 그거를 좀 비관적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극단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한 10년 안에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어떤 AI의 발전 속도로 봐서는 100년 안에 나올 가능성은 상당하다. 이게 몇 프로인지는 사실 아무도 몰라요. 근데 굳이 말하자면 50% 가까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영화에서 나온 부분은 그 AI가 감정을 가지고 자아를 가지고 그게 이제 사람과 충돌을 했을 때 더 이상 사람 말을 안 듣는 AI가 나오는 거거든요. 자아를 가질 수 있는 알고리즘이 아직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래서 10년을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새로운 알고리즘이 나온 다음에 그게 이제 상용화 돼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쓰는 게 보통 5년에서 10년 정도를 잡는데 아직까지 그런 새로운 알고리즘이 나오지 않았고 모든 생성형 AI는 그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구글에서 개발한 어떤 기본 알고리즘 바탕 위에서 약간 그거의 변종들이에요. 막상 그 제대로 된 과실은 지금 오픈 AI에서 따먹고 있는데 AI라는 게 지금까지, 그러니까 오픈 AI 정도 전까지는 사실상 모든 업체들이 자기들이 어떤 개발한 모든 결과물을 소스 코드를 포함해서 다 공개를 했어요. 그게 암묵적인 전통이었고 그게 이제 구글 때에서 끊긴 거예요. 구글이 트랜스포머를 만들었지만 막상 구글은 그거를 오픈을 안 하고 그거를 반대해서 우리는 오픈으로 하겠다라고 나온 게 오픈 AI예요. 근데 되게 공교롭게 이 친구들이 개발을 하려고 보니까 그 전까지의 AI 알고리즘은 기본적으로 개발이나 상용화하는데 굉장히 많은 돈을 들이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되면서 이 트랜스포머라는 걸 이용해서 거대 언어 모델, LLM이라고 부르죠. 이 거대 언어 모델을 훈련시키고 뭔가 이제 이걸 상용화하기에는
정말 말 그대로 어마어마한 돈이 드는 거예요. 영화에서 나올 만한 그런 이제 사람의 감성을 가진 요런 거가 당장 어렵다라고 생각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최소한 10년 안에는 한 가지는 그 트랜스포머라는 알고리즘 자체가 뭐 감정을 가지고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트랜스포머 그다음에 그러니까 딥러닝이라는 그러니까 트랜스포머를 포함한 딥러닝이라는 알고리즘 자체가 다음 단어 모을 거야 예측 모델이에요. 감정을 가진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혁신적인 새로운 딥러닝이 아닌 새로운 알고리즘이 개발되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지만 현재 알고리즘은 불가능해요. 그러면 이제 알고리즘이 아직 다 완성된 게 아니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러니까 알고리즘 그러니까 지금 알고리즘으로서는 나올 수 있는 게 딱 그거인 거예요. 근데 네. 말씀하신 대로 감정을 가지려면은 완전히 지금하고 완전히 다른 예, 새로운 알고리즘이 나와야 되고 그거는 딥러닝 안에서의 여러 알고리즘 중에 하나인 트랜스포머 알고리즘 정도가 아니라 딥러닝 말고 완전히 새로운 알고리즘이 이제 누군가 천재가 나와서 그걸 해줘야 되는데 아직은 그렇게 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게 한계일 수도 있네요. 지금 말씀하신 게 다 해외 기업들이고 예. 사실 국내 업계의 대응이 좀 빨라져야 되는 게 아닌가 예. 이런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저희 국내 기업이 해외 기업과 이제 갖고 인공지능과 관련된 기술 예. 그런 거에 대해서 차이점이 좀 있을까요? 아시다시피 후발주자고요. 우리나라에서 뭔가 AI의 뭐 새로운 알고리즘이 나왔다 이런 게 가장 그 핫했던 가장 이제 많이 썼던 알고리즘이 이제 RNN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 보면 LSTM이라는 알고리즘이 있고 그다음에 GRU라는 알고리즘인데 그 GRU라는 알고리즘을 한국 분이 개발을 하셨어요. 조경현 교수님으로 알고 있는데 그 뉴욕 주립대 교수님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개발하셨는데 딱 그거 하나예요. 어떤 기술적인 어떤 발전이 있고 했는데 그 중에서 그나마 한국 사람이 했다는 거 정도가 딱 그분 하나고 네. 지금 현재로서도 가장 어떤 기술적으로 앞서 있고 이런 분에도 사실 한국 분이 그렇게 네. 찾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AI에 대해서는 우리는 선진국이 아닌 게 확실합니다. 확실한데 점점 더 그 기술보다는 데이터가 더 중요한 시대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AI의 어떤 그 전반적인 퍼포먼스나 이런 거를 보면은 어떤 회사별로 알고리즘 차이보다는 누가 더 양질의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냐가 결국은 그 회사의 퍼포먼스를 결정하는 식으로 가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기술이 조금 이제 한 단계 떨어지더라도 네. 뭐 그럭저럭 쫓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말하자면 그 얘기는 한국 데이터에 기반한 한국적인 어떤 솔루션 말고는 국제적인 경쟁력이 없다는 얘기도 돼요. 왜냐하면 글로벌 데이터는 어차피 구글이나 뭐 이런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가 더 많이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장점과 단점이 다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 뭐 네이버나 카카오나 뭐 SK나 삼성전자나 내노라는 회사들은 다 자기만의 언어 모델들을 만들고 있는데 다들 어느 정도 퍼포먼스는 나올 거예요. 특히 한국어에 대해서는. 네. 근데 장기적으로는 여기도 결국 데이터를 많이 가진 사람이 승자가 될 겁니다. 결국 네이버, 카카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 이제 예.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예. 저는 집에서 아리아를 쓰고 있어요. 예. 혹시 교수님도 그런 인공지능 관련된 그런 기계, 뭐 클로바나 뭐 그런 거 쓰시는지? 옛날에 아마존에서 알렉사라는 게 있었어요. 맞아요. 그거를 이제 미국에서 사와가지고 쓰고 있는데 한국어가 지원이 안 돼서 약간 알람 정도로 지금 쓰고 있긴 합니다. 영어 공부 플러스 알람으로 쓰고 있어서 아리아를 네. 저는 이제 그 아리아 기계가 아니라 저기 티맵에서 아리아 네네. 부르면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런 식으로 쓰는데 아직 드는 생각은 SKT의 그 약간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걸 솔직히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식을 잘 못해요. 근데 영어만 된다는 게 생각을 못했어요. 그럼 이제 우리나라도 빨리 발전하길 바라면서 오늘 너무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도 감사합니다. 정말 이것저것 많은 이야기를 들었고 전 사실 좀 개인적으로 재밌었어요. 제가 인공지능에 관심이 많아서. 그럼 오늘 여기까지 현직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